그리고 지금 일부 공급이 있는 것들은 LH나 SH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은 너무 없다. 구역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동의서를 걷는다고 하면 그 주변을 좀 살펴보셔라. 그 지역의 입지랑 토지를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지금 2011년도부터 재개발 시장이 10년 가까이 정체였죠. 왜냐면은 재개발 뉴타운 시장이 구역 해제가 되면서 이제 도심 재생 사업으로 변화를 했죠.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어지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과거의 재개발 정비 사업을 이어받아서 뭐 뉴타운 해제된 구역들을 다시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지금 구역 지정을 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용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 이 재개발에서 이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투자자들은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정비사업 예정지라든가 아니면 후보지라든가 동의서 진구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빌라 매매가 투자 물건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이 재개발 현장에서, 재개발 후보지에서, 정비사업 가능한 지역에서 빌라 투자를 함부로 해도 되냐? 그건 아니겠죠.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비 사업을 위해서, 재개발 투자를 위해서 빌라를 매수할 때 가장 주의할 점, 이것만 알고 투자하자, 이러면은 실패는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 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주의할 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빌라 다세대 주택이죠. 과거와 현재가 어떤 시장이었냐.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아파트에 누구나 가고 싶지만 아파트는 이제 넘사벽이 많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전세를 끼고 투자한다던가, 그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발생한 게 이제 전세 사기 사건.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에서 상품을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민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나라에서 보증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세 차익이 굉장히 유행이었다, 이런 투자의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자, 지금은 한참 빌라가 정책이었죠. 다세대 주택이 한참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투기꾼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3년 내내 공급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굉장히 공급이 저조하다. 그리고 공급이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공급이 있는 것들은 LH나 SH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 없다, 전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로 살기는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월세로 살게 되죠. 월세로 살게 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를 받으면서 재개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가능성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 상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비중을 보면은요, 2020년도에 30%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4년 작년도에 보면은요, 53.6%까지 올라갔고요. 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결과적으로 약 65%까지 월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재개발해서 입주권이나 시세 차익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상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많길래 이렇게 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가 인기가 좋아지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이제 뭐 빌라 가격이 30%, 40%, 많게는 50%, 반값도 안 팔린다. 이런 이슈가 얼마 전까지, 불과 1, 2년 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지금도 계속해서 모아타운이나 이제 그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심복합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로 인해서 구역 지정이나 후보지 지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정비 사업이 서울시에는요, 1000개 가까이 됩니다. 1000개 가까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정비 사업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690개 이상이 되고요. 지금 이 수치는 지난달 2월달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더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속통합기획구역이 149군데, 자, 모아타운이 98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 사실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이 재개발에 진심이다, 진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간단하게 절차를 살펴보면은요, 주민 제안으로 사전 검토를 합니다. 원래는 공모 방식이었는데,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나는 싫은데 자꾸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낸 다음에 자, 이주하고 착공하고 준공 후에 청산하는 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는 재개발에서 꼭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진행 단계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행 단계가 많이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건축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은 목돈이 들어가죠. 지금 뭐 강북에 있는 웬만한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4,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2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재건축보다는 많이 소액으로, 적게는 1, 2억에서부터 많게는 4, 5억까지 이런 재개발 투자가 있는데, 자,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절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금은 높지만 안전성이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높다라는 거, 안전하다라는 건 뭡니까? 수익률은 그만큼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을 하기 전에 처음에 어떻습니까? 연번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합니다. 이 동의서를 진구하기 전에 이런 지역들, 동의서 진구하지 않는 이런 옆 동네, 이런 지역들, 초반일수록 리스크는 약간 있지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전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전장으로 가보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후보지로 지금 구역 지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역을 후보지를 지금 이렇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별 이슈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건만 맞아진다라고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충분히 수익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의 팁. 첫 번째,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모두 다 다르다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종류마다 굉장히 다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도 3가지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고, 모아타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오늘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정확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뒷장에서 살펴보면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비사업은 2가지가 있죠. 신속통합기획구역과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전부 다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 정비사업 쪽은 전부 다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날짜가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3개. 자, 그리고 뒷장에서 살펴보면은요, 이만큼 재개발 종류가 많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2개.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1개. 역세권 시프트 사업 2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1개. 이렇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고요. 자, 권리산정 기준일이 설명드렸죠.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날짜 기준으로 이전에 이제 준공이 난 거, 보존듣기 신청이 된 거, 이런 부분들은 나오게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산 것들은 안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신속통합기획구역과 뭐 역세권 시프트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 빌라 투자 팁 두 번째, 바로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를 꼭 확인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과거에 뭐 한국경제라든가 이데일리 TV라든가 RTN TV라든가 이렇게 나갔을 때, 그리고 세미나를 할 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신축이 만약에 5억입니다. 빌라가 비슷한 거, 비슷한 면적에. 자, 그러면은 구축은 어떻습니까? 구축의 기준은 뭡니까? 자, 지어진 지 5년 정도 된 거부터는 구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가격 차이가 여기에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만약에 같은 면적과 같은 평형의 비슷한 물건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20%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러면은 신축이건 구축이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는 이제 신축에 대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도 어느 순간은 5년은 지나겠죠. 그러면 이게 가격을 끌어올려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구축이 신축 가격을 끌어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의서 진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안 날수록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신축도 공급이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를 꼭 확인하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지역의 빌라 투자, 다세대 투자 팁 세 번째, 동의서 진구 시작은요, 재개발의 사전작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지역에 동의서가 진구가 되고 있다, 소문이 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주인들이, 매도자가 이런 호재가 있어, 그럼 내가 집주인인데 이거를 그냥 싸게 팔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세보다 호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문제죠. 이런 개발 이슈가 된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의 사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전 작업이 되는 지역에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돈이 많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지역 옆에는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면, 이 지역의 옆에 진구를 안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투자를. 자, 근데 이게 재개발이라는 거는요, 구역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구역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동의서를 걷는다고 하면 옆 동네도 바로 저기는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5억인데 저기는 진구서 걷는다고 똑같은데 바로 옆 동네인데 저기는 7억이야. 그럼 우리 동네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옆 동네도 그렇게 추진이 따라 될 것이고, 조금 늦지만, 그래서 이 진구서 걷는 것은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살펴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 네 번째, 자, 여기서는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관리가 편하죠. 당연합니다. 재개발은 우리나라 재개발 평균 재개발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3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3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한 1년 정도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2년도에 시범 뉴타운이 지정이 됐고, 이 시범 뉴타운 세 군데입니다.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기름 뉴타운. 그 다음에 2차 뉴타운이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고요. 2005년도에 3차 뉴타운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자, 뭐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지금 20년이 넘었죠. 재개발 지역. 재개발은 그만큼 롱런,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재개발은 시간을 먹는 투자입니다. 기회비용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관리하는 그런 기회비용 같은 거를 분명히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축보다는 신축이 관리가 편하다. 하지만 여기서 신축은 내가 살 때는 신축, 동네는 굉장히 열악한데, 자, 하지만 노후도는 최고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모순적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이죠. 나는 신축이 내가 살 때는 신축 투자가 좋아. 하지만 이 동네는
노후도가 높은 데가 좋아. 이거는 팩트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노후도 완화로 인해서 정비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30년 노후도 67%에서 30년 노후도 60%로 완화가 됐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노후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 때는 신축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추후의 관리나 이런 여러 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재개발 빌라 투자 팁 5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5번째는 대지 지분의 큰 거에 목숨 걸지 마라. 대지 지분 큰 거에 목숨 걸지 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요. 분명히 입주권은 건물만 있으면 나옵니다. 건물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뭐 2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뭐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 막 했을 때는 이 정비구역 안에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거래가 가능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제곱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좀 혼란이 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건물이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판자촌 같은데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으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대지에 목숨 거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추가 부담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종전평가가 있고요. 종후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지 지분이 작은 것도 큰 거보다도 큰 게 뭐 꼭 큰 게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도 위치에 따라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득이 되고 높게 자산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재개발 투자,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 요즘에 많이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거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그래도 반은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재개발 종류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다르다. 이건 분명히 다음에 제가 컨텐츠를 다시 촬영해서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를 꼭 확인하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동의서 진구 시작은 재개발의 사전 작업이다. 그래서 이 지역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보다는 그 옆 동네 아니면 옆 지역 이런 지역들을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구축보다는 신축이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염려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내가 살 때는 신축을 사는 게 좋지만 주변의 노후도는 노후될수록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5번째는 대지 지분 사이즈에 목숨 걸지 마라. 크면 좋지만 작아도 알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재개발의 빌라 투자에 대해서 팁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해당 건물을 산다는 느낌보다는 그 지역의 입지랑 토지를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를 보고 현재 가치를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살 때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평가가 되거나 조금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저렴하거나 저평가가 아니더라도 좀 더 확실한 수익을 남겨줄 수 있거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투자 분명히 괜찮은 투자의 한 종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의 빌라 투자 시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건조한 날씨로 경상북도 쪽에 산불이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산불도 최대한 빨리 진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